자, 간주 공급, 특별한 공급의 두 번째 유형은 개인적 공급입니다. 아까는 회사 내에서 자가 공급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개인적 공급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요. 아까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용으로 승용차를 사가지고 그 운전학원의 원장님이 출퇴근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대한 그 자가 공급에 해당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승용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공급이라는 것은 모든 재화나 모든 재화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 공급에 대해서 용역은 어떻게 간주 공급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무형의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했냐 안 했냐를 관리한다는 건 거기 적발하기가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고 실제상으로는. 그래서 그건 아예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컴퓨터 매장을 하는 사업자가 있다면은 컴퓨터를 판매해야 되는데, 아까는 이제 학원으로 가지고 가면, 겸용사업자가 학원으로 가지고 가면 그게 이제 자가 공급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개인 사업자가 겸용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 매장만 하는데 그 PC를 자기 집에서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공급입니다. 예.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그냥 건별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소비를 시켰는데 대가를 받지 않고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주었어요. 그거는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본다. 모든 걸 다 적발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탈세를 목적으로 그렇게 공급가액을 낮춘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그것이 발견이 되면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요, 부가세 신고할 때 건별로 해서 신고해 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게 되면 재고가 안 맞게 돼 있겠죠. 재고가 안 맞습니다. 매입은 다 잡혀 있는데 매출에서 관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해 주는 게 안전해요. 개인적 공급 과세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없습니다. 다음에 사업상 증여가 있어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거래처, 고객이 되겠죠? 그 사람에게 증여했다 이거예요. 돈을 안 받고. 증여는 뭐예요? 돈 안 받고 그냥 줬다는 거죠. 그때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된다. 재화의 공급. 그러니까 거래처에다 그 노트북을 그냥 줬다 이거. 컴퓨터를 그냥 줬다. 그냥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리가 없겠죠.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부가세 신고만 해주면 돼요. 건별로 해서 부가세 신고해라. 사업상 증여하는 거.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했다. 이거는 판촉 행사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샘플을 준 게 아니라 샘플은
여기서 증여가 아니에요.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주는 건들,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이 쓰는 화장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작은 용기에다 샘플 용기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배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증여라고 보지 않습니다. 견본품. 그거는 과세가 아니고, 실제로 판매되는 재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했다. 요거 과세가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폐업 시 잔존재화.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 하지만 자기가 소비한 걸로 보고 신고해야 돼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가 취득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를 잔존재화라 하는데 그거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신고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없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때는 매입매실전표에다가 14번 건별 유형으로 해서 재고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는 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재고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안 받은 것이 재고에 있었다. 그렇다면 해당이 안 됩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폐업을 할 때는 대개 그 잔존재화가 상당 기간 오래 재고로 적체된 그런 재고들이거든요. 상당 기간이기 때문에 벌써 부가세 신고는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아있는 재화는 이미 매입세 공제를 받은 상태다. 따라서 이제 폐업을 하려면은 그 재고는 자기가 소비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는 납부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럴 때 매출원가는 자기가 조절 가능한 건가요? 매출원가. 시가로 신고해야 됩니다. 시가로 신고해요? 예. 시가로 신고해야 맞습니다. 일부러 납부세액을 줄이려고 줄이면 안 되죠. 시가로 신고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1, 2, 3, 4를 우리는 특별한 공급, 간주 공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서 이 간주 공급에 대해서 출제위원들이 꽤 즐겨 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일까를 여기다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 것인데, 질권, 저당권, 양도, 담보의 제공. 그러니까 질권, 저당권, 담보 목적으로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제공했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의무를 이행하면 다시 그 질권이나 담보가 해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급이 아니다.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담보 제공했다고 부가세 내는 경우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공급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이거를 포괄적인 승계를 받은 사업의 양도. 그러니까 사업을 양도받았다 하면은 그 사업장에 있는 상품까지 다 인수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고에 있는 그 재고를 폐업한다면은 아까 간주공급으로 해서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해서 신고해야 돼요. 과세예요. 폐업했을 때 재고는. 그런데 폐업한 것이 아니라 나는 폐업을 했지만 내 사업을 전부 다 다른 사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때 상품까지 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 안 합니다. 왜냐? 그 의무를 다 누가 인계받았어요?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 인계받았죠? 거기에서 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양도하는데 우리 매장을 내가 상품 재고까지 다 해서 1억에 넘겼다. 그 1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업의 양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없어요. 다음에 세 번째, 조세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조세는 세금이죠. 물납이 뭐예요? 세금을 물건으로 냈으니까 세금을 건물로 납부했다. 또는 토지로 납부했다.
이런 이 얘기입니다. 여기 조세물납은 우리가 조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물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납이 허용되는 조세가 일부 있습니다. 상속세라든가 이런 몇 가지 세목은 물납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상속세 또는 뭐 증여세가 물납이 인정된다라고 했을 때 건물을 국가에 세금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판매로 볼 것이냐? 안 본다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조세 물납은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공급 보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사업의 양도, 조세 물납.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개인적 공급, 매장에서 사용하는 PC를 집에 갖다 놓고 쓴다. 그러면 개인적 공급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인적 공급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개인적 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쓰는 것은 개인적 공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료가 되어서 부가가치를 또 창출할 거기 때문에 제품이 되면 다시 부가세가 과세되잖아요.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것도 개인적 공급으로 안 봐주겠다. 과세하지 않겠다는. 또 세 번째, 수선비로 쓰는데 그 제품이 사용됐어요. 이것도 과세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제품이 사용됐어요. 우리가 이제 뭐 고장 나면은 새 걸로 바꿔줍니다라는 그런 그 서비스를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량품을 교환해주는 목적으로 자가 공급이 일어났다든가 광고 선전을 위해서 상품을 진열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겼어요. 그건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공급이 아니다. 타 사업장 반출도 아니겠죠. 진열할 목적이니. 그 다음에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 이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상품이나 제품을 이렇게 주는 것은 제 금액의 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용인 1인당 10만 원 이내의 경조사라든가 이렇게 정해놓듯이 그것과 관련된 재화도 한 10만 원 규모 정도로 보면 됩니다. 10만 원 규모 정도. 자, 이와 같은 것은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의 것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아까 샘플 얘기했는데 그런 것 등을 말합니다. 첫째, 견본품.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이거. 샘플 주는 거. 그 다음에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거. 주된 거래에 포함되는 것은 증여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뭐 예를 든다면 뭐가 그렇게 뭘 당연히 주는 거 있죠. 자,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컴퓨터를 샀더니 무선 키보드 마우스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주된 거래지만 마우스 키보드 없이 어떻게 컴퓨터를 써요? 당연히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가 적립 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하고 공급하는 재화는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은요, 고객이 어떤 마일리지 적립의 조건이 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노트북을 살 때 마일리지 사용해서 사겠다. 그러면 적립한 마일리지로 결제를 하니까 가격이 뚝 떨어지죠. 그것은 증여가 아니다 이겁니다.
자가 적립 마일리지. 그다음에 특별 재난 지역에서 공급하는 물품. 우리가 이제 재난 지역 선포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증여하는 거, 이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재난 지역에 증여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 이 특별 재난 지역 공급은 이거 최근에 추가된 것 같아요. 옛날에 이거 없었는데 요즘에 재난 사고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걸 추가한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공급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용역의 공급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재화의 공급에 대한 얘기였는데 용역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란 무엇인가? 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서 영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영물을 제공한다는 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이고 시설물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시설물, 권리 등의 재화죠. 시설물 하면 건물 같은 거예요. 뭐 사무실 건물도 될 거고 뭐 오피스텔 같은 이런 건물도 될 것이고, 권리라 하는 것은 뭐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이런 무형자산 같은 것도 여기 권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시설물이나 권리는 이런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그래요. 파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특허권을 사용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빌려준다는 거죠. 사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우리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인도하는 게 아니죠. 양도하는 게. 그러나 특허권을 양도하면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여기서는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용역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사용하게 하고 공급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라고 해서 임대 서비스 용역의 수입으로 보는데, 건물을 양도하면은 재화의 공급이 되겠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용역의 간주 공급, 아까 재화의 간주 공급에 1, 2, 3, 4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재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용역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용역의 자가 공급 같은 거, 그걸 어떻게 밝혀내냐 하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그걸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재화 같은 경우는 입고 출고라는 게 있어가지고 생산되면 생산일지가 있고 또 매입을 하면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재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비스에 재고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이걸 증명해내기가 곤란한 겁니다. 따라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세가 불가능하다. 용역의 간주 공급은 존재하지만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의 경우에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까 간주 공급에 무상 공급도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재화는. 그러니까 아까 어디에 그게 있었냐면은 여기에 있었죠. 개인적 공급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된다. 시가보다 낮은, 그러니까 절반 가격으로 받다면은 나머지 절반도 신고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돈을 안 받았다 하면 시가로 그건 신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재화는 그렇게 과세가 되는데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를 안 합니다. 다만 예외가 딱 하나만 있어요. 임대는 무상 공급에서도 과세가 되는데 임대 전부가 무상 공급이 과세가 아니라 특수 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만 과세입니다.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그러니까 특수 관계인이 아니면은요, 사업용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무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부가세 신고를 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사업용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런 사무용 건물들, 예, 이런 건물에 빈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빈 사무실을 특수관계인,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 사업의 가족관계, 사업주의 그 가족도 특수관계인이고, 또는 어떤 법인이다 그러면 그 주주, 예, 경영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기업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관계인에게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러면 그 사무실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시세를 파악해서 신고해 줘야 돼요. 부가세는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외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 용역의 무상공급 과세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재화에 비해서 용역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 뭐 과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한데, 그러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구분,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에요. 내용을 보시면은요, 건설업의 경우에 건설업자가 자재를 전부 자기가 부담해서 건설을 하든 아니면 부담을 안 하든 관계없이 건설업은 용역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칸은 이걸 같이 묶어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의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었다. 이것도 가공하는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광택을 내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주요 자재를 다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박스에 넣어주는 작업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가공. 이거는 용역으로 봅니다.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경우는 용역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라도 부담을 하고서 상대방의 물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 이것은 가공 중에서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공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재화의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용역의 공급이 될 수 있다. 자재를 보탠 것은 재화의 공급이요, 자재 없이 단순한 가공만 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권을 빌려주는 것,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특허권을 양도했다. 양도.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아까도 재화의 공급은 무상 공급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료로 양도했다. 그래도 과세, 세금 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특허권을 제가 B라는 기업에다가 무상으로 대여해 줬어요. 5년간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다가 A 기업의 특허권을 무상으로 줬습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안 내도 돼요. 그런데 B라는 기업에다가 양도했다면 무상으로 양도해 줬어요. 5년간 그냥 쓰라고 했고 나중에 우리 회사는 그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우리하고 좀 특별한 인연도 있고 해서 그 특허권을 그냥 그 기업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는 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대여와 양도, 그 차이가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역의 공급이고요. 이 표가 조금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용역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재화의 수입이니까
항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위에 거는 공급이고 여기는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수입. 네, 수입. 자, 수입에서는요.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아요. 재화의 수입만 과세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뭐예요? 재화의 수입이라고 했죠. 용역의 수입은 아예 언급을 안 했나요? 예,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재화의 수입을 보겠습니다. 재화의 수입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다. 것으로 한다. 네.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뭐냐? 예,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에요. 외국에서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다 수입이다 이거예요. 다 수입. 자, 외국 선박으로 공해상에서 고기를 채집해 가지고 국내로 가지고 왔다. 그 수산물은 수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선박이 아니라 국내 선박이 공해상에서 고기를 채집해서 국내로 가져왔어요. 그건 수입이 아닙니다. 외국 선박이 가져오는 것은 수입. 국내 선박이 공해상에서 잡아오는 것은 수입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들어와도 수입입니다. 수출 신고라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한 재화를 외국에 수출하겠다고 해서 신고가 됐어요. 신고가.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했겠죠.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국내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과세가 있는 거예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는 것은 수출을 했는데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과세한다. 자, 이것이 수산물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부가세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수산물은 식용이면은 그 면세인데요. 수산물 중에서도 만약에 공업용이라든가 비식용으로 사료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과세입니다. 예. 외국 선박으로 가져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국내 제품은 그렇죠. 외국 선박에서 그 고기를 잡아왔는데 식용으로 가져왔다. 그러면 그건 면세예요. 미가공 수산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로의 제공은 여기 주의해 보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우리가 근로라는 것은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회사에 취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취업해가지고 내가 봉급을 받는 것은 용역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번다 이거예요. 근로의 대가.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서 그것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근로를 제공한다는 건 서비스 제공이니까 이거 용역 아니냐?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점점 좀 복잡해지네요. 자, 부수재화, 부수용역의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입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PC를 샀는데 마우스, 키보드, 스피커를 그냥 주더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은 말이죠. 부수재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고 했죠. 그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다음에 해당하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과세냐 면세냐의 여부도 주된 재화가 과세면 부수되는 재화도 다 과세고
주된 재화가 면세면 부수되는 재화도 그냥 면세로 보는 거예요. 어떤 것을 예를 들어 보냐면 책. 요즘 뭐 인터넷 때문에 백과사전 같은 거 잘 아마 유통이 잘 안 될, 장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책, 백과사전. 여러분 백과사전이 이게 그 책이니까 면세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책값이 1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책값이 10만 원. 근데 요즘은 다 멀티미디어 시대니까 이 문자로만 어떤 그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DVD 20개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소개한 주요 자료는 영상으로 이렇게 사전을 꾸몄습니다. 이것이 한 20개 제작하는데 물론 이제 제작 뭐 이런 것은 있겠지만 단순히 이제 물리적인 금액만 따져보니까 한 5만 원 정도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가 15만 원이라는 정가를 정했어요. 정가 15만 원입니다. 근데 이 DVD는 이 책 때문에 DVD가 되는 것이지 이 DVD를 우리가 부수재화라고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땡땡 백과사전 이거에 그냥 끼워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책은 면세입니다. 근데 DVD나 CD는 과세재화거든요. 이럴 때 주된 재화인 책이 면세면 이것도 그냥 같이 면세로 봅니다. 책이 만약에 과세였다면 밑에 거 당연히 과세. 이런 판단 때문에 부수재화다, 부수용역이다 이런 것의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나 용역을 우리는 부수재화 용역이라고 한다. 그 부수재화 용역을 왜 따지느냐? 아까 과세냐 면세냐 하는 문제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재화에 따르면 됩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거는 뭐냐? 주된 사업. 왼쪽 거는 재화나 용역이 부수됐다는 말이 나오는데 오른쪽 거는 사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주된 사업에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 그 얘기인데, 주된 사업 여기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주된 사업과 관련은 되는데 이것은 극히 우연적이고 극히 일시적으로만 공급하는 재화란 말이에요. 또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자야.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자인데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특별히 한번 과세 재화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된 사업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때가 이제 몇 년도인가요? 하여튼 그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컴퓨터 학원을 다 떠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학교의 그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이 교단 선진화 이런 그 사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학교의 컴퓨터 시설 또 학교의 그 방과 후 수업 이런 것들이 막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학원비가 부담이 되는 그런 시기에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질의 이런 컴퓨터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 학원들이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학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뭐 그때 다들 어려운 시기들을 이제 겪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운영하던 버스는 아니 그 버스가 아니고 이제 그 뭡니까 봉고차, 봉고차 2대 팔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말이죠 과세제화거든요, 과세제화. 근데 우리가 그걸 처분할 때는 면세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를 중고시장에 딱 내놓으니까 그 중고시장에서 빨리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는 사람한테 그 운전기사 우리 운전했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학원차를 사면은 10% 싸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가 없으니까. 근데 기업체 차를 사면은 일반 기업체들은 과세 사업자잖아요. 차값에다가 10%를 더 부가세를 부담해야 돼. 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던 승합차가 있었는데 그거를 우연히 팔게 됐다 이거예요. 그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고 판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거죠. 사업을 줄이니까. 그래서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주된 사업의 과세 여부에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밑에 표를 한번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 자, 가운데 있는 주된 사업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주된 사업이 면세 사업자를 여기서는 이제 학원으로 보지 않고 금융업, 은행으로 보자 이거예요. 금융업, 은행이나 보험업이 면세 사업자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업이 면세 사업자인데 요 면세 사업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자, 면세 사업 중심으로 주된 사업자가 금융업인데 부수되는 재화가 토지라고 하는 면세라면 당연히 면세죠. 이 재화 자체가 면세이기 때문에. 자, 근데 밑에 볼까요? 주된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예요. 금융업이에요. 그런데 부수되는 재화가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가 건물이라는 과세재화가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 건물이라는 과세재화는 면세 사업자인 은행은 면세가 되는데 제조업을 운영하는 과세 사업자는 건물 팔 때 그 건물을 매입하는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해야 돼요. 과세로 본다 이거예요. 주된 사업이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수되는 재화가 과세였을 때 과세 사업자는 과세인 거고 면세 사업자는 면세인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부수되는 재화가 아예 면세라면은 면세 사업자도 면세지만 과세 사업자도 면세가 되는 거예요. 재화 자체가 면세 재화니까. 그래서 토지는 면세 재화입니다. 그래서 면세 재화는 주된 사업이 과세 사업자이든 면세 사업자이든 상관없이 그냥 면세. 그러나 과세 재화는 주된 사업이 면세인 사업자는 면세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연히 일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를 처분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 좀 여러분 이해가 되셨고. 네,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 이제 공급 시기 이제 한 절반 정도,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뭐 지금까지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은 그 FAT 1급에 있는 교재, FAT 1급 전산회계 1급에 있는 교재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나가야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빨리 설명을 빨리 한다라고 했는데 뭐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재화의 공급 시기 책 87쪽 접어두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